조화, 언데드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언데드 군대는 우리가 처음 25마리 언데드 몹을 처치한 후 또는 100마리 언데드 몹마다 또는 언데드 배너를 설치한 후에 발생하며 특히 처음 2라운드 동안 다양한 몹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언데드 몹들은 2웨이브에 속해 있습니다. 노멀, 엑스퍼트, 마스터 모드가 있어요. 노멀 모드는 총 3개의 웨이브로 구성됩니다. 첫 웨이브는 몹 8마리, 두 번째는 10마리, 세 번째는 미니 보스나 탱커를 포함해 13마리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이게 세 번째 웨이브인데 저기 탱크가 있네요. 그렇죠? 저기 미니 보스나 탱커가 있어요. 그렇죠? 엑스퍼트 모드는 네더에 도달하면 활성화되며 5웨이브와 15, 4차 웨이브에는 탱커를 포함해 15마리의 몹이 있습니다. 5웨이브에는 탱커와 세르베러스를 포함한 14마리의 몹이 등장해서 더 복잡해지고 미니 보스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마스터 모드에서는 6웨이브가 있고 마지막 웨이브에서는 탱크, 케르베로스, 자이언트 등 8마리 몹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해요. 알겠죠? 모든 웨이브를 완료하면 언데드 아미 전리품 자루를 받게 되는데 책, 뼈, 붕대 같은 랜덤 보상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언데드를 끝내고 보시다시피 언데드 보물 가방을 받았어요. 우클릭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전리품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붕대나 몇 가지 인챈트를 받긴 했지만 레벨이 높을수록 보상도 더 좋아질 거예요. 아주 좋아요. 마로 난이도 모드에서 블러드 문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블러드 문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이 이벤트는 모드 설정 파일에서 활성화해야 하고 아니면 모드 설정에서 직접 구성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명령어를 입력해도 돼요. 블러드 문 스타트 명령어요. 주요 특징, 매일 밤 6.66%의 확률로 발생합니다. 블러드 문 동안에는 적대적 몹의 스폰 빈도가 2배로 증가해요. 이 모드에서는 저주받은 갑옷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니까 재밌을 거예요. 지역 난이도의 클램프가 0.5점 증가해서 그 지역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변화는 그 밤 동안만 적용되지만 노멀 전문가 마스터 모드와 중첩됩니다. 마스터 모드에서 블러드 문과 체력 증가, 데미지 증가, 레벨 3 출혈이 합쳐지면 마인크래프트 밤이 극한의 도전이 됩니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한 밤에서 다음 밤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불균형이 생기면 정말 과도하겠죠. 그렇죠? 자,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최대 난이도로 전리품 자루를 어떻게 얻나요? 그래픽적으로 7개의 전리품 자루가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어부의 자루입니다. 낚시로 얻을 수 있고 16개 아이템마다 자루 하나를 얻어요. 보상으로는 마법 낚싯대, 노틸러스 껍질, 거북이 등껍질, 마법 책 등 제 인벤토리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광석도 일부 보이네요. 그래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음은 언데드 군대 자루가 있어요. 이 보상은 이벤트의 모든 웨이브를 완료하면 얻을 수 있고 전리품으로는 책, 썩은 고기, 뼈, 화살, 천, 붕대, 황금 붕대, 그리고 특히 영혼 항아리가 있어요. 알겠죠? 이동 속도 15%, 채굴 속도 15%, 행운 11을 주고 몇몇 몬스터의 영혼도 담겨 있어요. 보시다시피 몇 가지 마법 부여와 붕대도 있고요. 다음은 레이드 자루입니다. 약탈자 습격을 완료하면 얻으며 전리품은 에메랄드, 탈것, 불멸의 아이템, 석궁, 마법이 걸린 도끼 등입니다. 독점 아이템으로는 리콜 포션이 있는데 몇 초간 다른 차원에서도 스폰 지점이나 침대로 순간 이동합니다. 또한 에보커의 송곳니 두루마리는 8라움 20블록 범위에서 최대 6하트 피해를 주는 송곳니 공격을 재현하며 쿨다운은 16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워든의 가방이 있어 가디언의 가방이라고 해야겠네요. 가디언의 가방. 먼저 이것부터. 이 가디언 가방은 가디언을 처치하면 얻으며 마법이 걸린 삼지창, 젖은 해면, 노틸러스 껍데기, 수정과 파편 등이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모든 드롭 아이템을 볼 수 있고 마법이 걸린 삼지창도 꽤 잘 나오네요. 워든은 워든을 쓰러뜨려서 얻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전리품은 경험 치병 촛불 에코 파편 스컬크 촉매 센서 회수 나침반 그리고 독점으로 소닉 붐 스크롤이 있는데 워든의 원거리 공격을 재현한 스크롤입니다. 데미지 7하트, 범위 12에서 30블록, 쿨타임 16초 알겠죠? 보시다시피 스크롤은 거의 항상 우리에게 주는 그 다음 위더의 자루가 있습니다. 이건 위더가 죽으면 주는 거고 전리품은 블레이즈 로드, 네더 워트, 위더 로즈, 네더 헤드 아니 위더 스켈레톤 머리들 독점 아이템으로는 위더 소드가 있는데 6초간 위더 2 효과를 주고
케르베로스 송곳니로 수리하는 거미죠. 그리고 지옥의 스펀지도요. 지옥 스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래곤의 자루가 있습니다. 드래곤을 처치하면 얻을 수 있는데 전리품으로는 경험치병, 엔더 진주, 드래곤의 숨결병, 엔드 크리스탈, 그리고 휴대용 엔드 상자인 엔더 파우치와 엔더리움 광석 탐지기인 엔더리움 샤드 로케이터 같은 독점 아이템이 있어요. 이 보상 시스템은 마인크래프트에서 거의 모든 중요한 활동을 보상으로 바꿔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드래곤을 처치했을 때 보상은 사실상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트라를 얻긴 하지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다녀야 하니까요. 위더를 처치한 보상은 비콘인데 괜찮긴 하지만 비콘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죠. 물론 엄청난 보상을 주는 건 아니지만 게임 보스를 처치하면 추가 보너스가 되는, 결국 이 모드는 난이도를 높이는 거고 보스들도 더 어려워지니까 모든 요소가 중요해요. 좋아요. 마스터드 난이도의 마인크래프트에서 영혼병과 낡은 갑옷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영혼 항아리는 마스터드 난이도의 핵심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영혼 항아리는 주로 언데드 군대를 물리친 후 얻는 보상 주머니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종류의 몹 영혼을 담을 수 있고 보조손에 들면 담긴 영혼에 따라 버프를 받습니다. 영혼과 효과의 예시입니다. 늑대 영혼은 언데드에 대한 피해 8렙3, 말 영혼은 방어력 8렙3, 스니퍼 영혼은 채굴 속도 85%, 토끼 영혼은 행운 8호실, 돌고래 영혼은 수영 속도 830%입니다. 제작대에서 방패의 영혼 항아리를 결합하면 방패가 효과를 얻지만 원래 효과의 3분의 1만 적용됩니다. 그래도 추가 효과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낡은 갑옷, 테터드 아머도 있습니다. 가볍고 보호력이 거의 없으며 내구성도 낮은 세트예요. 헬멧은 55, 가슴 갑옷은 80, 바지는 75, 부츠는 65 내구성입니다. 언데드 군대에서 얻을 수 있는 천이나 옷으로 제작해요. 완전한 세트를 갖추면 소울 항아리의 모든 효과에 200% 파워 증가를 얻게 됩니다. 소울 항아리와 낡은 갑옷의 조합으로 마인크래프트의 특정한 다이빙 지원 전리품 파밍이 가능해. 개선된 점은 좋네요. 이게 얼마나 보호해주는지 모르겠어서 플레이할 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 갑옷처럼 보호해주나요? 절대 아니죠. 방어력 3.5로 어떤 몬스터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위험해요. 그래서 추천하냐고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동 속도 30%, 수영 속도 60%, 언데드에 대한 피해 6% 증가 상태인데 좋지만 4배 더 좋은 갑옷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 빨리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꽤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건 빠른 파밍을 위한 거예요. 보세요. 백룸 진행 난이도가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스크롤과 특수 무력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스크롤과 특수 무력 형태의 다양한 능동 도구를 추가합니다. 먼저 리콜 포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상자에서 얻을 수 있고 마시면 어떤 차원에서든 스폰 지점이나 침대로 순간 이동하며 6초간 메스꺼움 효과가 생깁니다. 각성한 팬들의 스크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른쪽 클릭을 유지하면 각성의 공격을 충전하고 발사합니다. 사거리는 8블록에서 2블록이며 충전 시간이 길수록 더 멀리 날아갑니다. 꽤 긴 쿨타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꽤 멀리까지 닿을 수 있죠? 그리고 소닉붐 스크롤이 있는데 이건 워든의 공격입니다. 알겠죠? 팬텀을 한번 공격해 볼게요. 꽝! 와, 한 방에 죽였네요? 한 번에 죽였어. 이건 좀 더 망가진 거지, 그렇지? 솔직히 말할게. 쿨타임도 꽤 흥미롭네. 알았어. 속아온다. 품바, 그만. 이건 멋지지? 이건 멋져. 그리고 위더의 물약, 케르베로스 송곳니로 위더 효과 물약을 만들고 드래곤 브레스로 지속형 버전과 바닐라 스타일의 위더 화살, 그 화살들은 목표에 오래 못 가지만 무기고를 크게 확장시켜줘. 알겠지? 얼마나 오래 가? 위더 2. 아, 알겠어. 근데 일반 위더는 40초야. 아니, 일반 위더는 5초인데 10초로 올릴 수 있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네. 좋아요. 엔더리움을 어떻게 찾고 채굴하나요? 엔더리움은 매그너스 난이도가 도입한 새로운 고레벨 광물입니다. 그리고 엔더리움 조각 광석은 엔드섬에서 드물게 생성되는데 주로 지표면 근처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곡괭이 이상으로만 캘 수 있고 더 낮은 등급 도구로 캐면 그냥 사라집니다.
광석을 캐면 엔더리움 조각이 나옵니다. 또한 엔더리움 조각 탐지기라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더리움과 가까워지면 색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드라구아나의 전리품에서 얻을 수 있어요. 단축바나 보조손에 들고 있어야 하며 26블록 이상 떨어지면 꺼집니다. 광석에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것처럼 바가 활성화됩니다. 더 가까울수록 바가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조각을 사용하면 엔더의 눈과 함께 주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주개로 엔더리움 갑옷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네더라이트 갑옷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엔더리오 갑옷과 도구를 어떻게 얻나요? 엔더리오 세트를 만들려면 엔더리오 대장장이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엔더리오 대장장이 템플릿은 엔드 도시의 상자에서 10% 확률로 발견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드스톤과 다이아몬드로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꽤 간단합니다. 갑옷을 얻으려면 말 그대로 필요한 건 네더라이트 세트예요. 모드에서 많이 파밍하고 발전해야 하며 엔더리움 조각과 엔드의 눈으로 만든 엔더리오 주괴도 필요해요. 이 모든 재료를 대장장이 테이블에서 사용하면 네더라이트 부품을 엔더리움 갑옷과 도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각각 이런 수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헬멧은 방어력 4, 경도 4, 넉백 1을 가지고 있어요. 가슴 방어구는 8개의 갑옷 포인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플러스 1이죠. 일반적으로 갑옷 내구성은 출혈 확률을 조금 줄여줍니다. 무기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무기에 데미지를 더해주고 내구도도 높아져요. 알겠죠? 예를 들어 검은 8에서 10의 피해로 증가하고 게다가 공격 속도도 줄어들어 꽤 강력합니다. 이 세트는 좋은 패시브도 있어요. 헬멧으로 엔더맨을 화나게 하지 않고 볼 수 있고 2개 장착하면 엔드에서만 추가 행운을 얻어요. 3개를 장비하면 코러스 열매를 먹고 순간이동을 멈출 수 있어요. 무작위 순간이동이 멈추고 90초 동안 흡수, 힘, 저항, 화염 저항, 점프 부스트, 속도나 포화 같은 레벨 1 무작위 효과를 줍니다. 풀세트를 작용하면 공허에서 죽지 않아요. 떨어지면 체력이 가득 찬 상태로 스폰 지점으로 순간이동합니다. 아이템은 죽은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경험치를 잃고 다시 주워야 해요. 그러니까 인벤토리 없이 순간 이동한다는 거군요. 그건 하드코어 모드에서 플레이할 때 유용하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갑옷은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요. 방어구 내구성이 조금 더 높다는 점 외에는 정말 쓸모없는 갑옷이라고 생각해요. 검은 좀 더 가치가 있지만 갑옷의 능력은 코러스 열매를 먹는다고? 누가 코러스 열매를 재생이 불가능한 울트라 하드코어라면 추가 행운 레벨도 게임 끝에 도달했다면 단 한 레벨일 뿐이라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농사짓기 위한 갑옷인가요? 아마도 그것조차도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엔드에서만 있어요. 즉 엔드에 광석을 가져가서 거기서 채굴해야 하는데 글쎄요. 정말 재미없죠. 그렇죠. 제 생각엔 뭔가 효과가 부족해요. 10이나 24의 방어력을 가진 갑옷을 입고 엔더맨의 눈을 본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엔더맨이 공격하기 시작해도 그냥 죽이면 되죠. 검으로 2번만 치면 죽어요. 자, 보세요. 엔더맨 하나 잡을게요. 알겠죠? 체력 10. 그렇죠? 치명타, 치명타, 치명타. 3번의 치명타. 이제 일반 공격으로는 몇 번이면 될까? 4번? 하나, 네, 4번, 둘, 4번, 바로 저기. 와우, 그러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인크래프트의 More Robust Difficulty에서 지옥 스펀지와 엔드 블록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More Robust Difficulty는 지옥 스펀지 같은 여러 특수 블록을 추가합니다. 위더를 물리친 후 얻는 위더의 자루에서 전설적인 전리품으로 얻으며 용암의 스펀지처럼 작동합니다. 더 이상 특별한 것은 없어요. 용암 호수에 놓으면 용암에 젖은 많은 블록을 흡수합니다. 빛을 내고 용암 입자를 생성하며 쭈그려 앉지 않으면 위에 올라갈 때 피해를 줍니다. 재충전해서 다시 사용하려면 물속에 두어 세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엔드스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며 엔드에서만 있는 블록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즉시 부서지고 인접한 연약한 블록이 있으면 연쇄 반응으로 모두 떨어집니다. 항상 웅크리고 있으면 밟고 다니며 부술 수 있지만 뛰면 가라앉아요. 감염된 종결석도 있는데 이걸 부수면 엔더마이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저한테는 이게 전부예요. 이미 모든 것에 대해 조금씩 언급한 것 같네요. 이 모드는 다른 기능을 추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단순한 모드가 많은 사용자를 가진 것이 놀랍네요. 정말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나요? 내 생각엔 이건 오후에 만든 모드 같고 몹들도 솔직히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창작자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훨씬 더 정교한 다른 모드들이 있잖아요. 이 모델 때문이야, 이거. 이 모델은 정말 형편없어요. 게다가 거의 위더 스켈레톤을 재활용한 것 같지 않아요? 크리퍼도 그냥 모델 재활용해서 작게 만든 거고요. 갑옷은 등장할 때 정말 멋져 보이지만 나머지는 그냥 스킨만 바꾸고 갑옷만 입힌 거예요. 거인은 크기만 키웠어요. 일루셔너는 이론적으로 이미 있던 것을 리스킨한 거겠죠. 그리고 이 탱크는 얼마나 조잡해 보이는지 소리치고 있어요. 알겠죠? 정말 놀라워요. 진짜로 우리 채널에 많은 멋진 모드를 소개했는데 이건 처음으로 왜 이 모드가 2천만 유저가 있는데 다른 멋진 모드들은 아무도 모르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제 채널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모드를 소개하고 알리는 것,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모드팩에서 사용하는 모드들도 가져오는 것. 결국 이 제작자가 많은 유저를 확보한 이유는 통제된 방식으로 난이도를 추가하는 모드팩의 필요성을 충족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훌륭한 작업입니다. 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모드팩 제작자의 몫이지 모드 제작자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된 팬텀, 더 많은 아이템, 모델 향상, 그리고 창의성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료 콘텐츠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 모드 제작자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룬 성과에 대해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란에 제 인공지능 강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좋아요. 마주스 프로그레시브 디피컬티 모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드는 점진적인 난이도, 새로운 몹, 이벤트, 무기를 추가합니다. 이것을 얻으려면 간단히 기어포즈로 가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2,150만 명의 플레이어가 있고 출시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가 1년 전이라 꽤 최근에 이루어졌죠. 4제로 가서 올드 게임 버전에서 1.20.1을 선택하세요. 알겠죠? 1부터 1.173까지 버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버전이 있어요.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받아 이 폴더에 저장하세요. 보시다시피 앱 데이터 로밍 마인크래프트 모드스 폴더입니다. 알겠죠? 윈도우 스프라를 누르고 앱 데이터 로밍 마인크래프트 모드스로 이동하세요. 이 폴더가 없으면 직접 만드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름을 mods라고 지정하세요. 한편 우리는 마즈룻 라이브러리라는 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같은 버전과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Forge 소프트웨어에 들어갈 때 마즈룻 프로그레시브 디피컬티가 있는지 확인하면 중요한 점. 인공지능에 관심 있으시면 설명란에 제 AI 강좌 링크가 있습니다. AI는 점점 일상에 깊이 들어오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가이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출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마하랏의 난이도, 점진적 난이도에서는 출혈 효과가 추가됩니다. 알겠죠? 출혈은 시들기와 비슷한 점진적 데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23초 지속되고 일정 시간마다 반 칸의 체력을 깎는데 빈도는 움직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겠죠? 가만히 있으면 6.66초마다, 도끼질하면 5.9초마다, 걸으면 3.44초마다, 그리고 달리면 3초마다 데미지를 입습니다. 효과 레벨이 높을수록 더 빨리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가장 좋은 관리법은 완전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6초마다 작은 데미지를 입는 건 그리 심각하거나 죽음의 선고는 아니지만 결국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럼 어떤 출처가 출혈을 당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좀비나 거미 같은 공격적인 몬스터들은 당신을 공격할 확률이 있습니다. 선인장은 당신을 해칠 확률이 50%입니다. 화살, 활, 석궁은 33%의 확률을 가집니다. 삼지창과 검은 각 관통이나 날카로움 레벨마다
30%의 기본 확률을 가집니다. 즉, 관통이나 날카로움 레벨마다 기본 30%의 추가로 4%가 증가합니다. 또한 스마이트와 절지동물의 천적은 레벨당 2%씩 증가합니다. 도끼는 26%, 곡괭이는 22%, 삽은 18%, 괭이는 14%의 확률입니다. 마인크래프트 갑옷 타입은 출혈 확률을 줄여주는데 갑옷이 클수록 많은 부위를 착용할수록 출혈에 대한 보호가 더 효과적입니다. 상위 게임 모드에서는 최소 출혈 레벨이 전문가에서 2, 마스터에서 3으로 올라 더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모드의 난이도를 추가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또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도요. 출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계속 움직이면 모르는 사이에 죽을 수 있어 모드의 도구로 제어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붕대가 있습니다. 알겠죠? 아주 좋아요. 매크로 진행 난이도가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 붕대와 황금 붕대 사용법, 출혈을 막기 위해 매크로의 주요 효과인 붕대와 황금 붕대가 추가됩니다. 먼저 제작법을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실로 만들거나 금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냥 금 조각으로 둘러싸면 끝이에요. 그리 비싸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신이나 출혈 중인 다른 몹에게 사용하면 출혈 효과가 제거됩니다. 10초간 크리스탈 재생이나 유리 재생을 적용해서 8초마다 하트 반 칸씩 회복해요. 알겠죠? 즉, 하트 한 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피해를 입으면 재생 효과가 사라져요. 그 다음 황금 붕대도 있는데 이벤트 자루나 전리품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10초간 크리스탈 재생 룰을 적용해서 4초마다 하트 반 칸씩 회복하고 출혈 면역을 줍니다. 즉 90초 동안은 계속 맞아도 출혈이 생기지 않아요. 황금 사과와 같은 재생력이지만 흡수나 포만감은 없고 대신 2분간 출혈을 막아줘서 꽤 괜찮아요. 금이 남으면 만들어 볼 만하지만 꼭 필수 아이템은 아니에요. 붕대만 있어도 충분해요. 아주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레시브 난이도의 새로운 몹과 미니보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먼저 전에 언급했듯이 붕대는 출혈 효과를 제거해줍니다. 황금 사과, 마법 사과, 우유도 같은 효과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 새로운 몹들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선 크리퍼링이 있는데 이 미니 크리퍼는 크리퍼 폭발 후 6건 전 6% 확률로 등장합니다. 체력은 3칸이고 그룹으로 생성됩니다. 노멀에서 1, 2마리, 전문가에서 1, 3마리, 마스터에서 1, 6마리까지요. 폭발 데미지는 월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주받은 갑옷은 전리품 상자를 열 때 나타나며 주로 철, 금, 다이아몬드 등의 마법 갑옷과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탈 유적은 100%, 스톤 할로우는 40%, 엔드 도시는 50%, 네더 바스티온과 요새는 각각 25%, 스포너가 있는 방은 50%입니다. 6개의 하트를 가지고 있고 조각당 20% 확률로 갑옷을 드롭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몇 번 처치해봤지만 갑옷은 거의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믿을만한지 모르겠어요. 갑옷당 20%면 적어도 하나는 얻었어야 하지 않나요? 내 생각엔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통계죠. 아, 봐봐. 정말 좋네. 맞아요. 어디 보자. 어떤 인챈트가 있지? 게다가 출혈 확률이 더 높아요. 와, 정말 대단한 갑옷이네요. 그럼 이 녀석은 아마 모두 저주가 걸려 있겠죠? 맞아요. 모두 저주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갑옷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녀석은 꽤 강하다는 걸 알아도 도끼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탱크 스켈레토가 있어. 알겠지? 바로 이 녀석이야. 근육질 해골이고 첫 번째 미니 보스야. 언데드 군대 이벤트에 등장하고 전문가 모드 해제 후 오버월드에서 자연 스폰돼. 생명력은 70W, 즉 140포인트야. 능력으로는 강한 반동이 있는 펀치 공격이 있어. 그리고 3블록 범위의 슬램 공격은 방패를 5초간 무력화시켜. 쉬움에서 2하트, 보통에서 3하트, 어려움에서 4.5하트 정도의 데미지를 줘. 주로 뼈를 드롭해. 그리고 케르베로스도 있어. 알지? 3개의 머리를 가진 게이고 두 번째 미니보스야. 봐, 저기 있어. 바로 이거야. 언데드 군대에 등장하며 마스터 모드를 해금하면 네더에서 자연스럽게 소환됩니다. 생명력은 120하트, 즉 240포인트이며 물기 같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트는 2.5 블록 범위에서 물어서 5초 동안 방패를 무력화시키고 10초 동안 위더 II 효과를 적용합니다. 난이도별 데미지는 쉬움 2.5하트, 보통 4하트, 어려움 6하트입니다. 또한 파이어 브레스 효과로 3번의 연속 공격으로 최대 9개의 파이어볼을 발사합니다. 10블록 이내에 있으면 5초간 불이 붙고 난이도에 따라 1.7로 2.5, 3.75하트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쿨다운은 10초입니다. 전리품으로는 석탄, 뼈, 그리고 위더 포션의 핵심 재료인 세르베로스 송곳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 거인이 있는데 이 주변에는 없었지만 몇 개를 리스폰 시켰어요. 기본적으로 세 번째 미니보스로 일반 거인과는 매우 다르고 언데드 군대 이벤트 마지막 웨이브에서만 등장합니다. 체력은 100이고 능력으로는 위로 던지는 기본 공격, 나무씨풀 부수는 발구르기가 있으며 히트박스가 매우 크고 어려운 모드에서 3, 5, 7.5의 데미지를 주며 보통 썩은 고기만 드롭합니다. 또한 일루셔너가 있는데 이것은 바닐라에서 취소된 몹이죠. 이것은 매크로스 난이도를 활성화시키고 전문가 모드를 해제한 후 오버월드에서 자연스럽게 스폰되기 시작합니다. 체력은 16이고 데미지는 1.75, 2.5, 3.75이며 당신을 실명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환영 분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 언데드 군대를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보스들이 이 군대에 등장하죠. 이 군대에서, 맞죠? 이건 모드의 중심 이벤트이고 갑옷 입은 좀비와 해골들의 습격이에요. 이건 특수 갑옷과 미니보스를 가진 좀비와 해골들의 레이드예요. 활성화는 자동으로 됩니다. 네, 자연적으로 생성된 언데드 몹, 좀비, 해골 등만 해당돼요. 첫 번째는 언데드 몹 25마리를 처치해야 해요. 카운터에 도달하면 게임에 메시지가 뜨고 당신의 지역에서 이벤트가 시작돼요. 그 이후로는 새로운 언데드 군대마다 언데드 몹 100마리 처치가 필요해요. 킬수를 쌓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 활성화될 수 있어요. 배너로 수동으로 활성화할 수도 있어요. 언데드 배너를 제작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것이죠. 알겠죠? 이벤트와 자루에서 얻는 천으로 그리고 막대기로요. 이걸 사용하면 언데드 군대를 소환하게 돼요. 저기 봐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저기 언데드 군대가 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봐요. 저기 오고 있어요. 그냥 습격일 뿐이에요. 네?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좀비들이고 특별히 강하지도 물론 이건 첫 번째 라운드예요.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그래도. 이벤트가 화면에 표시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 웨이브를 준비하세요. 알겠죠?